안녕하십니까. 코모키 미노카의 이상훈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조금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 가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고막 멀쩡하고 청력 검사하는데 멀쩡한데 환자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근데 의사도 이제 뭔가 환자가 불편하다고 왔긴 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편한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결국 객관적인 어떤 지표만 가지고 진료를 하게 되는데 객관적인 지표는 다 정상이란 말이죠. 환자만 힘들다고 하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대부분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다. 과민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제가 볼 때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제가 추정할 수 있는 병은 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질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청각 과민증이란 병. 이제 청각 과민증이란 병이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고막에는 뭐 어떤 잠깐만요. 제가 고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고막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고막에는 이런 고막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아주 작은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막장근은 이 고막기에 있는 우리 기 닿는 뼈 있죠. 그 뼈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고막장근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 우리가 바깥에서 소리가 꽝 하고 들리면 고막이 부르르 떨리거든요. 이 부르르 떨린 그 소리가 이 뼈들을 통통통 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달팽이관에 신경을 탁 치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막장근이 하는 역할은 수시로 이게 근육이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이 고막을 어떨 때는 빳빳하게 이렇게 힘을 주게 되고 어떨 때는 느슨하게 이렇게 고막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럼 얘가 어떨 때 빳빳하게 쓰고 어떨 때 누그러뜨리지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고막이 빵 움직이고 이 이소골, 이 듣는 뼈들이 세게 움직이니까 우리 신경에다가 엄청나게 강한 소리를 때리게 되겠죠. 이런 강한 소리를 많이 맞게 되면 우리 청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신경이 마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자극적이고 아주 큰 소리, 막 대포가 터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빵 들리면 이 고막장근이라는 게 이렇게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 고막이 과하게 떨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귀 달팽이관에는 세게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소리로부터 우리 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고막장근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막장근은 이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릴 때 고막을 이렇게 빳빳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 나왔나? 이제 이분은 이 고막장근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막장근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걸 왜 유추해 볼 수 있나 하면 어렸을 때 많이 구타를 당하시면서 귀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막장근이 좀 많이 손상이 돼서 역할을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역할을 못하거나 아니면 얘가 항상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하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큰 소리가 빡빡 귀에 맞는 소리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언제 시끄러운 소리나 언제 이런 충격이 귀에 올지 모른다고 얘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얘가 너무 비대하게 발달됐거나 아니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가 항상 날 것 같다. 이번에 질문 중에 보시면 어떤 충격음, 볼펜이 딸깍딸깍 하는 소리, 이런 좀 거친 발음, 이런 센 발음이 나오면 지레짐작으로 또 센 소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고막 긴장근이 확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긴장성 고막장근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건 좀 별로
잘 알려진 바가 없는 병인데 이 가능성이 첫 번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청각과민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청각과민증이란 건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외상을 당하거나 많이 다쳐가지고 고막 장근 자체가 아예 기능을 잃었다든가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고막을 보호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센 소리가 들어오면 그 센 소리가 그대로 청력 달팽이관에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는 청각과민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청각과민증은 어떤 건가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오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소리가 들리는 있는데 이 청각과민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 소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작은 소리에도 막 민감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청각과민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각과민증이나 앞서 말씀드린 이 긴장성 고막 장근 증후군 같은 경우, 아까 그 고막 장근에 너무 이렇게 뻣뻣한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명도 같이 동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제가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일반 개인 병원에서는 좀 힘들고 큰 병원에 가셔야 돼요. 큰 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자세한 청력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청력 역치라든가 이걸 쭉 찾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고막 장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청각과민증인지를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 환자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거의 치료가 어려워요. 치료가 어렵고 치료가 잘 없어요. 의사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한 이 긴장성 고막 장근 증후군 이런 거는 용어도 어려운데다가 의사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청각과민증에 대해서도 원체 청각과민증 같은 건 드물어요. 환자가 뭐 한 5만 명에 1명 꼴.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증가하고 치료가 어려운데 치료를 이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3가지가 뭔가 하면 일단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 이 약물 치료는 뭔가 하면 신경 안는제라든가 아니면 근육이완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 좀 소리가 들어올 때 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그런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리 치료라는 게 있어요. 소리 치료는 뭔가 하면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장에 이분은 이제 소리가 들어오면 되게 시끄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소리가 덜 들리게 아까 그 한쪽 귀를 막으면 편안해 하셨잖아요. 예, 귀마개를 하는 거예요. 귀마개. 이 귀마개를 하는데 어떤 귀마개를 하느냐, 완전 우리가 왜 그 귀마개를 아예 안 들리게 하는 그런 귀마개 말고 약간만 소리를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완전 여기 꽉꽉 이렇게 찧어 넣는 그런 귀마개 말고 조금 이렇게 약간은 들리는 귀마개 있잖아요. 좀 이렇게 환기도 되고 하는 좀 느슨한 귀마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조금 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들어오는 그런 귀마개를 한다든가, 그리고 마치 손가락 여기를 살짝 막으면 정상이 좋아지는 것만큼만 막는 그런 귀마개죠. 그런 귀마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평생 귀마개를 끌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나 하면 소리에 적응하게끔 환자를 만드는 소리 치료가 있어요. 이게 인공으로 그런 잡음을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이 백색 소음을 줘서 이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적응하게끔 하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소리 발생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그런 치료.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치료고 제가 이제 제일 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치료인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는 요즘 뭐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쓰이죠. 주로 우리가 말하는 이 치료 방법이 잘 없는 치료들, 그런 거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써요. 이명에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병에 대해서 뭘 아셔야 되나 하면, 이 병은 청력이 많이 나빠지거나 청력이 심하게 손상이 되는 병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이제 이걸 내가 놔두면은 조금 있으면 내가 이 귀를 못 쓰게 되거나 귀가 안 들리게 되거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병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이 증상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내 이 병이 이게 뭐 청각과민증이구나, 아니 내 지금 고막 긴장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청력을 잃거나 내가 앞으로 뭐 사는데 크게
큰 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구나. 이게 뭐 암처럼 내가 죽고 못 살고 이런 병은 아니구나. 이런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날 말은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이렇게 이게 들려서 힘든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하기도 하죠.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먼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청력이 다 정상이고 이런 거 다 괜찮고 이 병이라는 걸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물 치료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정상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원인과 결과 내가 어떻게 할 때는 더 나빠지고 어떻게 하는 건 더 좋아지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저쪽에서 날 것 같으면 피해 간다든가 오늘은 내가 소음이 많은 데 갈 테니까 귀마개를 들고 가는 게 낫겠다든가 그런데 갔다 왔더니 머리가 아프고 내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들다 그러면 그때 약물 신경안정제 같은 걸 일시적으로 좀 복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점점 이거는 큰 병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나중에는 또 시작했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게 어떤 병인지 이건 내가 좀 앞으로 내 귀는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무서운 상태로 있으면 누구나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정말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청각감인증에 관한 설문지예요. 이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청각감인증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요 똑같은 요거하고 같은 거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청각감인증 설문지 요 설문지 내용이 요거하고 다른 것들도 있고 다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이제 영어를 직접 번역한 거라서 약간 좀 문어체로 돼 있지만 인터넷 청각감인증이라고 해서 설문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의 이런 설문지들이 있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좀 이게 있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절대 아니다는 0점, 항상 그렇다는 3점, 다 합쳐서 이제 26.23이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좀 심하게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게 일상생활에 진짜 많이 좀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실제로 내 청력이 아무 이상이 없는지 내가 이 귀에 이명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기본 베이스가 정상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각감인증에 관한 다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디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건 큰 병은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많은 찾아와 주시고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